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솔루션입니다.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일단은 시장은 나쁘진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하나솔루션이 따라가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시장은 뭔가 되게 강력한 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둔했죠. 이 정도의 상승을 종목들이 따라갔던 것들이 많지 않았다. 즉, 제한된 업종들의 좀 편식된 상승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일단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죠. 예, 금리 인하 된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의 확률까지 확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0.25가 되느냐 0.5가 되느냐,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남은 3개월 동안 또 금리 인하 할 거냐, 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세 번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세 번 다 한다, 적어도 두 번은 더 할 거다, 0.5% 인하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숫자를 보면서 환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참 웃겨요. 일단 2분기 실적은 긍정적이야. 근데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대로 밀렸어. 그리고 나서 지금 3분기를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한 10월에서 11월 정도면 이제 실적 시즌이 나올 거고, 3분기에는 우리가 2분기 컨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 라는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어 라는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4분기는 3분기보다는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지,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가 이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들은 사기야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 풍력과 태양광의 성장이 줄어드냐? 이거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뭐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를 하고 있죠?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비중을 늘리겠다,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전북에도 새만금 지역에 중심을 해갖고 아리백 산단을 좀 만들고 있죠.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이 쓰는 전기 100%를 풍력과 태양, 수소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열면서 이 전북의 아리백 비전을 알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아리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만약에 풍력과 태양이 많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이쪽으로 좀 이전을 하거나 이동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내가 100원에 사, 이 지역에서는. 근데 내가 강원도 지역에서는 300원에 사야 돼.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은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지역의 불균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새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용 크게 늘리려고 하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했는데 다음 대통령이 또 국힘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원전이야 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또다시 조금 이렇게 억누른다 라고 하면은 그거 조금 힘들죠. 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속성을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78기가와트까지 늘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높게 잡을 예정이에요. 풍력, 태양 더 많이 짓겠다 라고 하는데, 태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서는 좀 옥상에다가 이렇게 깔아 옮기는, 또는 이제 산을 깎고 옮기는, 아니면 농토에다가 농지에다가 그냥 설치하는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가 다른 나라들처럼 굉장히 크거나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아니,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산에다가 설치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조선모사 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공공기관을 놓고 보면 그 건물 외벽에 이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붙인 건물들이 쉽게 눈에 띄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활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물 옥상에 좀 예전에 비해서 시골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언제까지 산을 깎아서 태양광 세팅을 할 거고, 쓸모없는 농지에다가, 뭐 쓸모없는 거는 상관없겠지만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이제 농업을 하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일할 사람이 너무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고,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고, 힘에 부쳐서 이걸 농사를 못하고, 버려지는 땅들, 놀고 있는 땅들, 여기에다 차라리 이제 태양광 세팅을 해놓고, 이 땅 위에서 뭐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그걸 전력으로 팔면은 남는 돈, 전력을 팔아서 만든 돈의 일부를 이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분들한테 주는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햇빛 정책, 햇빛 연금인가요? 네,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아무리 기계가 많이 발달을 했다라고 해도 이제 시골 지역에 가면 굉장히 넓은 이 농지를 젊은 사람 없이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네, 솔직히.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예전에는 내가 40대 때는 이걸 다 했는데 50대 때는 여기 70%만 활용하고 60대가 되니까 50%만 활용되고 70대가 되니까 여기 농지에 30%만 내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을 도시 뭐 아파트 짓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차라리 여기다가 말 그대로 뭐 햇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햇볕 연금을 이런 것들을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땅 위에 짓는 것보다 우후죽순 솟아나고 있는 이 건물에다가 싹 다 갖다 붙여놓으면은 저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좀 보거든요. 우리나라 기술력을 좀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건 이제 하나 솔루션이 해야 되는 최고의 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줄이기, 뭐 기후 위기 대응 이런 식으로 좀 볼 거고, 한국의 주력 전원 전력원이라든지 뭐 사업으로 좀 키우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죠.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옥상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이 지붕에다가 뭐 이렇게 대 같은 거 없이 그냥 지붕에다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요게 다 태양광 파넬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옆에다, 건물 위에다가, 건물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붙여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 건물 자체가 태양광으로서 움직이게 하는, 운영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거나 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외벽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획일화되면서 재미없거나 이쁘지 않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이제 공공지역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또는 공장 이런 데는 뭐 내가 아무리 예쁘게 지어진다라고 해도 그런 거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 자체에다가 외벽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놓으면은 태양이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지어가니까 내가 건물 짓고 여기다가 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그 반대도 붙이면은 이거 하나가 뭐예요? 그냥 공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태양광 공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향후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 얘는 싹 갖다 붙였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형성됐던 전력은 이 건물이 쓰고 남은 것들은 그냥 팔면 되는 거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전력을 생산하면 이거를 이제 어디에 거쳐서 여기서 이제 또 팔고 얘가 사주는 이런 거였는데, 이게 조금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에서 만들고 이 건물에서 만들었는데 여긴 100을 만들고 여긴 1000을 만들었어. 근데 이 건물에서 300을 썼고 이 건물에서 200을 쓰는데 100이 부족해. 그 나머지는 이제 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끌고 와서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얘한테 토스해 주거나 얘한테 팔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건물은 내가 이제 쓸 만큼 쓰고 남은 것들은 필요한 데서 팔아서 또 돈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보면 외벽이 뭐 그게 아름답거나 건물이 좋다 이렇게 보여주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또는 차라리 여기다 이제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입혀가지고 더 좋은 기술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그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땅을 차지해가지고 원전을 짓고 풍력을 짓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여기저기 다 붙어 있는, 여기저기 다 지금 솟아 있는 그 건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붙여놓는다라고 했을 때 건물의 일체형은 진짜로 획기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죠.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 정말 도움 많이 될 거고 오늘 시장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뭔지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고 다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허브경제TV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돼요. 그리고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해서 어떻게 수익을 챙겨 나가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영상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